2010년 헐리우드에 1년에 30억 원을 벌던 24살 아역 스타가 있었는데요. 4년 뒤 그녀의 부모는 법원에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딸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1년에 14억 원을 쓰고 수입은 0원이고 노숙자 상태입니다. 그해 봄에 그녀는 본인의 머리를 절반만 깎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죠. 저는 섭식장애가 있어서 마른 몸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의 어느 날 저녁 8시 38분 그녀는 모르는 집 앞 차고에서 본인 강아지를 안고 불을 붙이려다 강아지에 휘발유를 쏟았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무사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정신과에 강제 입원됐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9년간 부모가 그녀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어린이 TV쇼가 배출한 최고의 아역 스타 아만다 바인즈입니다. Willie Coombra of Mill Valley, California. Willie writes, Dear Ashley, that's me. 사람들은 그녀를 의지가 약해서, 정신이 이상해서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원인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15년간 다이어트와 폭식, 섭식 문제를 무한히 겪으면서 칼로리나 탄수화물, 특정 음식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닌 제 먹는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면서 적정 체중을 2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의지가 아니라 먹는 시스템을 바꿔서 적당히 배부르면 저절로 수저를 놓게 되는 꼭꼭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보세요. 저도 오랫동안 이 다이어트와 섭식 문제를 직접 겪어오면서 저 또한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 자신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가 무너지면 제 노력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야식이 멈춰지지 않으면 제 의지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 진실을 누구보다 단순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요. 좀 의외의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무려 30년이 넘게 연재된 딜버트라는 만화를 그린 스콧 애덤스라는 만화가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분의 엄청나게 유명한 강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만화는 무려 전 세계 2000개 신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4년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36번 실패했습니다. 부동산도 망했고 인터넷 사업도 망했고 영화도 TV쇼도 본인이 만든 발명품도 스타트업도 무려 36번을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딜버트가 성공하기 전까지 이런 실패가 36번 쌓이는 동안 이 스콧 애덤스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법칙을 따라 살아봤더니 결국 30년 이상 연재되는 본인의 만화 제국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 발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할 때 꿈꿔왔던 그 48kg, 50kg의 목표. 이 목표는 패자의 방식이고 시스템이 이기는 방식이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 다이어트 목표 10kg 빼기 지금쯤 막 시작하고 헬스장 끊고 계시지 않나요? 이건 매번 쿠키를 의지력으로 참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지력은 유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초기 연구가 이걸 보여줬는데요. 하루 종일 의지력을 쓰면 저녁에는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야식에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시간, 가장 많이 배달앱을 키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본인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본인 시스템이 그 시간에 의지가 바닥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USC 심리학자 웬디 우드의 연구는 더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43%는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습관 시스템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무너졌다는 우리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이 오늘도 무너지도록 깔려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스콧 애덤스가 말했죠. 목표를 정하는 건 패자의 방식이라고요. 목표가 그냥 단지 비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목표의 문제는 나 자신을 매일 실패자로 평가하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실 2, 3개월 안에 10kg 빼기 이런 목표를 세우면 그러니까 그 10kg를 다 빼는 날까지 0.9kg를 뺀 날까지 매일매일 나는 아직 못 뺐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이게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리고 10kg를 다 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이게 다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있는 한은 만족할 수 있는 날이 평생 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아만드 바인즈도 그 시스템의 굴레에 완전히 갇힌 거죠. 말라야 한다는 이 이상화된 목표를 본인 안에 둔 순간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아직 나는 너무 못생겼어. 너무 뚱뚱해 보여. 더 빼야 해. 이게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굴레에 빠질수록 더 무기력해졌죠. 뇌과학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자기 차이라고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토리 하긴스가 한 연구가 보여준 게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우울감과 무력감이 매우 커졌다는 것입니다. 외모 목표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해요. 매일 거울 앞에서 나와 이상적인 나 사이의 간격을 직접 매일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느 순간은 거울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막 집에 있는 전신 거울을 뒤집어 두기도 했어요. 다른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파민이 딱 보상이 도착하면 뿅 하고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도파민은 내가 예상했던 그 결과보다 더 좋은 보상이 왔을 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제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더 좋은 목표를 채우지 않으면 도파민이 부족하고 결국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도파민이 잘 안 나옵니다. 목표를 세우는 순간 내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 한 가지 더 얹습니다. 바로 SNS죠. 다른 사람들의 마른 몸, 다른 사람들의 건강한 식단,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적게 먹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네. 이게 24시간 본인 눈앞에 들어옵니다. 사회적인 이런 비교가 알고리즘에 의해 강제되는 환경인 거죠. 특히 아만다 브리지 같은 헐리우드 스타는 이 시스템의 극단을 살게 되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템의 약한 버전을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가 이 압박을 조금 더 정교하게 굴리는 것 같아요. 10대는 이만큼 말라야 한다. 30대는 이만큼 빠져야 되고 이만큼 벌어야 된다. SNS에는 이만큼 인증해야 한다. 라는 그런 정해진 경로가 어느 정도 있죠. 여기서 한 칸이라도 벗어나면 우리 자신이 낙오자처럼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만다 바이즈가 무너진 이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 외모로 평가받는 연예계 안에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마른 몸, 예쁜 몸은 나에게 일거리고 그리고 돈을 벌어준다. 30억을 벌어준다. 이런 직업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 환경에서 무의식적인 뇌는 그 환경을 생존 시스템으로 학습한 것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돈을 벌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됐고 그 고립이 깊어질수록 더 말라야 한다는 생각에서 더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뇌과학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고됩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된 사람의 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같은 생각을 무한대로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서 이 반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생각을 반박할 외부 데이터나 외부 환경이 없고 알고리즘도 계속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생각이 오히려 매일매일 강화되기만 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의지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 시스템이 만든 결과일까요? 우리의 환경도 아만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앱 클릭 3번이면 야식이 오고요. 편의점 도보 1분이면 우리 충동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손에 들어오죠. 야근 후에 혼자 계속 내 알고리즘을 강화하면서 SNS를 보고 영상을 시청하고 이 시스템들이 반복할수록 저희 뇌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뇌과학에서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게 사실 약물 의존증이 일어나는 메커니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음식 자극을 보면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클릭하면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은 참자, 오늘은 굶자라고 결심하는 건 호랑이를 맨손으로 막겠다는 결심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야 막을 수 있겠지만 평생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환경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스콧 애덤스가 36번 실패하면서도 30년 이상 성공적인 만화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의지력을 지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샐러드 바에 갔어요. 샐러드 파스타도 먹고 싶고 설탕으로 으깬 감자도 먹고 싶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먼저 먹는다면 뭐가 더 몸에 좋을까요? 정답은 샐러드 파스타겠죠. 글리세믹 지수도 훨씬 낮고요. 그래서 알고 나서 고르면 의지가 덜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못 참겠다 하는 이 갈망은 사실 DNA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학습된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유전자는 사실 99.9% 비슷한데도 인도 사람은 인도 음식을 갈망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음식을 갈망하죠. 이 갈망은 사실 DNA에 박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환경이 학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야식으로 라면을 갈망하는 것도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온 시스템, 이 환경이 라면 하면 야식을 학습시킨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면 이 갈망도 자연스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매일 아주 약하게 하고 끝나면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운동을 의지로 30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5분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운동복만 입고 집 앞만 나서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이나 반신욕과 같은 내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스쿼드 애담스도 이 방식으로 매일 오전 11시면 발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러니까 클릭하면 침이 흐르는 것처럼 훈련시킨 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예를 든 운동복으로 갈아만 입어도 70%는 운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식사도 똑같습니다. 식사 직전에 내가 환경을 한 번 정돈하거나 꼭꼭을 키는 것 자체가 시스템에 시동을 거는 거죠. 이건 사실 아주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분석이 됐는데요. 그냥 내 눈앞에 쿠키를 놔두는 것과 냉장고에 쿠키를 넣어두는 것, 이 간단한 환경 세팅만으로도 쿠키 섭취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건강한 음식을 투명한 용기에 시선 높이에 놓는 것만으로도 이 직원들의 건강한 음식 섭취량이 30%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 환경만 세팅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장 쉽게 만들도록, 클릭하면 작동하도록 저희가 꼭꼭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온전히 먹고 적당히 배부를 때 수저를 놓도록, 그리고 좀 더 오래 씹고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중간중간마다 포만감을 체크하면서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인지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수저를 놓을 수 있도록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의지가 아닌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이나 PYY, CCK는 입에서 뇌까지 도착하는데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이 호르몬이 뇌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허겁지겁 칼로리를 더 많이 채우겠죠. 한 연구에서는 같은 음식을 5분 만에 먹은 그룹과 30분 동안 천천히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천천히 먹은 쪽이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주 성분인 GLP-1이 약 40% 더 분비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빨리 먹는 게 너무 습관이고 천천히 온전히 먹는 게 뭔지 모르겠다. 포만감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 가이드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상황별로 적당히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 퇴근했을 때, 야식했을 때 BGM처럼 낮게 깔려서 내가 천천히 온전히 먹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결국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도 꼭꼭을 누르면 자동으로 천천히 먹고 적당히 먹고 수저를 놓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만다 바이즈는 2022년 보호자 제도가 풀린 뒤 본인 시스템을 새로 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환경을 본인이 직접 세팅하기 시작한 거죠. 현재는 병원에서 나와서 작품 활동도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체중의 숫자는 내가 목표해서 달성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깔리면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먹고 후회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평온하게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시스템을 내 몸에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를 시켰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